여기는 김장배추와 물을 심은 곳입니다. 이제 70일 정도가 되어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배추나무나 70일에서 80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 결구가 왕성하게 되고 있고요. 무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자라서 이제 수확을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무와 배추가 잘 자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배추는 상관없지만 무 같은 경우에는 무를 수확할 때 보시면은 무가 이렇게 다리가 여러 개인 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가 다 골고루 이쁘게 자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런 무가 나왔을 때, 그리고 속이 빈 무가 나왔을 때 좀 당황스러우시죠? 오늘은 속이 비고 그리고 바람이 들고 무가 이렇게 못생겨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가 지금 70일 정도 되니까 수확을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무 좋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드디어 배추와 무를 수확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배추의 경우 한 일주일 정도 더 커도 될 것 같고요. 무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많이 커서 이제 수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0일이 되었고요. 배추와 무 같은 경우에는 70일에서 80일 정도의 그 배추가 무가 자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 같은 경우에는 배추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뽑아 먹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를 수확하면서 무에 그 속이 비거나 아니면은 무가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거나 이상하게 생겼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가 속이 핀 거, 속이 비었죠. 그리고 무가 좀 푸석푸석하고 그리고 속이 좀 비고 그다음에 단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날씨가 생각외로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날씨가 아무래도 따뜻해서 배추든 무든 지금 왕성하게 크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가 갑자기 클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아무래도 빨리 자라다 보니까 속이 빌 수가 있어요. 푸석푸석하고요. 그래서 무는 여름에 키우게 되면은 무가 이제 단단하지 못하고 속에 이제 바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세 가지 현상인데요. 한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 보죠. 다른 위쪽 지방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제주도든 남부 지방이든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이런 바짝물에 큰 비상입니다. 그래서 무 같은 경우에는 맵지 않은 무를 키우시고 무를 좀 더 빨리 키우시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관수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확 최소한 한 열흘 전에는 이제 물을 주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단단하고 그리고 맛있는 무를 키우시려면은 적절한 물과 그리고 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렇게 무가 갈라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가끔 보셨을 겁니다. 무가 갈라지고 그리고 무가 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무를 수확해 놓고 제가 이쪽에 구멍이 났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물을 갈라보았습니다. 물을 갈라보니까 속이 비고 그 속이 이렇게 검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가장 무에서 쉽게 발생하는 그런 결핍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붕소 결핍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무 뿌리 내부가 흑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코르코아가 됩니다. 코르코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잎이 경화되고 잎맥 사이가 황화되고 그리고 잎이 바깥으로 말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붕소 결핍 증상인데요. 주로 이제 건조할 때 붕소 흡수가 잘 되지 않을 때, 특히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물을 관수를 잘 주시지 않으면은 이 칼슘도 잘 흡수가 되지 않고 붕소도 결핍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적절히 와서 물을 잘 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현상이 한 차례 지금 발생해서 제가 한번 이것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대책은 밑거름용 이제 붕사비료가 있고 그리고 연면시비용 잎에 뿌리는 붕산비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밭을 만들 때 밑거름용 붕사비료를 충분히 넣어 주셔야지 이런 현상을 미리 예방해 주실 수가 있고요. 물을 충분히 꾸준히 주셔야 되겠죠. 중간중간에. 그리고 연면시비 하실 때 살충제 주실 때 붕산비료 수용성 붕산비료를 주시면은 이런 현상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증상으로는 이
다리가 많이 생긴 가랭이 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 무는 왜 이렇게 이쁘지 않고 이렇게 다리가 많이 생겼지? 라고 많이 의문을 가지셨을 건데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이 무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뭐 종자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알고 나니까 참 쉽더라고요. 이렇게 무가 다리가 많고 뿌리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무는 씨앗을 직파합니다. 만약에 무 씨앗을 직파하지 않고 모종으로 키워서 옮겨다 심으시면은 이런 무가 많이 생기고 정말 못생긴 다리가 많고 뿌리가 많은 그런 무를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냥 씨앗으로 심으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무죠. 아주 잘 자랐죠. 하지만 이런 무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무 뿌리가 갈라지는 증상입니다. 예. 주 원인은 그 퇴비를 쓰실 때 퇴비가 완숙이 되지 않은 퇴비, 미숙 퇴비를 사용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퇴비는 충분히 밭에 미리 뿌려두시고 이 퇴비가 가스가 다 빠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전에 퇴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고농도 비료를 너무 가까이 줬을 경우, 추비를 줄 때 고농도 비료 있잖아요. 너무 센 비료, 화학 비료를 너무 가까이 주셨을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토양 해충이 처음에 이제 뿌리 그 씨앗이 발아하고 뿌리가 나왔을 때 그 유분 생장점을 가해서, 그 첫 뿌리를 가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를 심기 전후에 토양 살충제를 충분히 뿌려주셔서 벌레들이 뿌리를 다치지 않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 씨앗을 심고 무가 이제 발아하고 뿌리가 내릴 때, 어릴 때 폭우가 왔을 경우, 무가 막 폭우가 오면은 무가 흔들리고 막 난리 나죠. 그때 이렇게 가랭이 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가 못생겨진 이유는 바로 종자입니다. 처음에는 1, 2년은 잘 심었는데 한 3년 차 되니까 이런 가랭이 무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종자의 활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요. 따라서 묵은 씨앗은 웬만하면 빨리 그 해에 다 심으시고, 웬만하면은 새 씨앗을 얼마 되지 않은 새 씨앗을 심으셔서 가랭이 무를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을 이 무를 심었을 때 이 토양이 너무 단단할 경우, 그리고 돌이 많을 경우 이런 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을 부드러운 토양을, 그리고 부드러운 토양을 만드셔서 퇴비를 넉넉하게 주셔서 땅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 무를 키우시면은 확실히 무가 이런 가랭이 무가 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뿌리가 다쳤을 경우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니까 무가 초반에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무 뿌리 터짐 현상이 없는데요. 바로 열근이라고 하는데요. 무가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수확이 늦게 되면 무가 갈라질 수도 있고요. 당근 같은 경우는 수확이 늦으면 무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가 갈라지는 이유는 바로 건조한 그 환경에서 갑자기 이 무를 과다하게 먹었을 경우, 그때 무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 수확을 너무 늦게 했을 때, 그리고 질소가 과다할 때, 그리고 너무 넓게 재배할 때 이런 열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물주기는 이 지온이 낮은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가 이제 바람이 드는 거라고 많이 들으셨죠? 무가 바람이 들었네, 무가 속이 비었네, 무가 푸석푸석하네, 단단하지 않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무를 키우실 때 칼슘과 붕소를 항상 주셔야 되죠. 그래야지 무가 단단하고 이렇게 바람이 덜 듭니다. 그리고 무 같은 경우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무가 바람이 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온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배추의 경우 영하 8도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는 영하에 떨어지게 되면은 냉해 피해를 보니까 그것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바람이 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수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너무 날씨가 따뜻해요. 그리고 굉장히 건조합니다. 무가 바람 드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장시간 고온 건조했을 경우, 특히 이렇게 왕성하게 급격하게 비대해질 이런 시기에 고온 건조하게 되면은 무가 바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질소가 너무 과다했을 때, 그리고 가리질 비료를 적당히 주셔야지, 가리질 비료를 적당히 주시면은 바람들이 무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드는 이유는 너무 빨리 파종했을 때 생장 속도가 빠르고 육질이 무른 품종은 바람들이가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물을 주고 너무 빨리 키우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물과 칼슘과 붕소를 잘 주시면은 바람들이 무도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속이 비는 무도 예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생기는 것은 씨앗이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퇴비를 주실 때 적절히 잘 부숙된 퇴비를 주시고, 유기질 비료를 주실 때 최소한 한 달 이상 전에 주시고, 잘 분해돼서 부숙이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무를 심어주시면 오늘은 좋습니다. 무를 수확하면서 무가 이렇게 가랭이 무가 발생하고 속이 비고, 그 다음에
바람들이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날씨 그 기상 환경에 따라서 이런 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무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그리고 토양 속의 해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요 세 가지 무를 그 수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핍 증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